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회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음속에 돌덩이가 얹혀있는 듯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에 그 많은 사람 중 제가 정리해고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마치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역시나 아내와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속이 답답해져 왔는데요. 장모님은 오래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홀로 아내를 키웠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모님에게 많이 미안해했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했어요. 결국 결혼 전 아내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자기야, 나 그냥 결혼 안 할까 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새 마음이 변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제가 놀란 채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아내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바람을 피우겠어. 그럼 갑자기 그런 말을 왜 꺼내는 거야? 그게 요즘 들어 엄마가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우울증 초기 증세라고 하더라고. 우울증 초기? 어, 평생을 나랑 함께 살다가 이제는 엄마 혼자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우울하고 그러신 것 같아. 아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장모님이랑 같이? 왜? 싫은 거야? 아니, 싫은 건 아닌데 혹시나 불편할까 봐 그렇지. 자기가 전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우리 엄마가 챙겨줘서 너무 좋다고 했잖아. 우리 둘이 맞벌이 해야 하는데 엄마가 집안 살림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시면 좋잖아. 거기다 들어보니 맞벌이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육아라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엄마가 돌봐줄 수도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도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라서 애 낳으면 잘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하지만 맞벌이를 하려면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아내 말처럼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친척들이 구박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정은 느끼지 못한 채 지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자 아내가 다시 물었어요. 자기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혹시 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장모님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나도 찬성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인데 나도 장모님이 계시면 안심이 될 것 같긴 해. 그치? 그게 나을 것 같지? 그럼 우리 엄마한테 결혼 후에 같이 산다고 말해놓는다.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내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아내는 말을 수시로 바꿨습니다. 우선 결혼 전에는 계속 맞벌이를 하겠다며 약속을 했지만 결혼하고 4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그때 내가 말한 정 팀장 말이야. 그 또라이가 오늘도 발광을 하는 거 있지. 오늘은 글쎄 나보고 머리는 뒀다 뭐하냐는 말까지 하는데 휴게실 가서 한참 울고 나왔다니까. 자기가 아이 엄청 원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혹시 몰라서 혼자 산부인과도 다녀왔거든. 산부인과를 혼자 다녀왔다고? 자기가 아이를 많이 원하는데 안 생기는 것 같길래 혹시나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녀왔는데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의사 말이 이런 경우 대부분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잘해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운동하면서 관리했으면 하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아내가 순식간에 속에 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제 속마음은 아내가 계속해서 일을 다녀주길 바랐는데요. 제 월급만 가지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기에는 조금 버거웠으니까요. 결국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힘들지 않을까? 내가 아껴서 살면 되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나처럼 이러다 불임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럼 시험관에다 뭐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더라니까. 아내가 열변을 토하고 있자 장모님도 아내를 거들었습니다. 내 친구 며느리도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애가 안 생긴다고 하지 뭔가.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나? 근데 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 거기다 나도 지금 밥이나 축 내고 있는데 현영이가 빨리 애를 낳아야 나도 밥값이라도 할 거 아니야. 애만 낳아놓으면 내가 육아를 전담할 거니까 현영이는 다시 일자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야 나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소리 안 듣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장모님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집안 살림 많이 도와주시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물론 집안 살림을 하긴 하지만 내내 놀고 먹는다는 소리 들을까봐 하루하루 얼마나 노심초사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날 장모님과 아내가 마치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빨리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기에 결국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바빴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집에서 홀로 라면을 끓여 먹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여보, 요즘은 마치 나 혼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외롭게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좀 싫더라고. 낮에 장모님이랑 외출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같이 따뜻한 밥 한 끼는 먹고 싶어. 부탁 좀 해도 될까? 제 말에 아내가 이맛살을 찌푸리다가는 답답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 당신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트라우마가 있으면 당신이 고칠 생각을 하는 게 먼저 아닐까?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순간 복잡한 마음이 들었기에 제가 따져 물었는데요. 아내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 좀 징징대. 그 뒤에도 장모님과 아내는 밖으로 나돌기 바빴기에 저는 홀로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내는 임신을 계획한다며 회사까지 그만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외로움이란 것을 몸서리칠 만큼 겪었다 보니 차마 아내와 헤어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쯤 부부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회사에서까지 내쳐진 신세가 된 채 집에 들어갔는데요. 다른 일도 아니고 회사를 그만둬야 했기에 장모님과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저기 할 말이 있는데 나 오늘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받았어. 그 말의 순간 장모님과 아내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는데요. 아내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일자리는 구한 거지? 오늘 해고 통지 받았다고 했잖아. 이제 슬슬 알아볼 참이야. 그래서 말인데 나도 일자리는 계속 구해보겠지만 이참에 당신도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돈을 벌어오라는 말인 거야? 아니, 어차피 계속 임신도 안 되고 있잖아. 거기다 나도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다 보니 앞으로 힘들어질까봐 그렇지. 그렇다고 갑자기 나보고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떡해? 지금에 와서 나보고 어디 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시간을 갖고 찾아보면 되잖아. 참, 그리고 그동안 적금은 잘 들어간 거지? 우선 당분간은 급한 대로 적금 들어간 걸로 생활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당부하듯 말했는데요. 갑자기 아내 얼굴이 사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고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그동안 적금은 잘 넣고 있었던 거지? 제가 다시 묻던 순간 아내가 아닌 장모님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월급이라고 해봐야 쥐꼬리만큼 줘서 생활비 쓰기도 벅차던데 무슨 적금 타령을 하고 있어. 그래도 매달 400만 원씩 가져다 줬는데 설마 적금 전혀 안 들어갔던 거야? 나한테는 적금 잘 들어가고 있다고 했잖아. 거기다 연말에는 상여금도 1,000만 원을 넘게 줬는데 진짜 적금 들어간 돈 하나도 없는 거야? 여보, 나도 적금 넣으려고 했는데 돈이 쪼들려서 넣을 수가 없었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버럭하고 말았는데요. 역시나 장모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능력도 없어서 회사에서 잘린 주제에 어디서 우리 딸한테 큰소리치고 있어.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참이니까 각오해.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아이 키우느라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저는 저녁도 거진 라면으로 때웠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왜 우리 딸한테 따져 물어? 장모님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자 그 와중에도 아내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자리는 알아본 거야? 앞으로 뭐 할 건지 생각은 해본 거냐고. 순간 할 말을 잃은 채 눈물을 삼키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장모님이 비웃듯 말을 꺼냈습니다. 딱 보니 능력이 없어서 회사도 잘린 마당에 이직은 무슨 이직을 하겠어. 능력도 없고 뭐 볼 것도 없었지만 부모 없는 거 하나 보고 결혼시켰더니 그야 사달이 나고야 말았구만. 그때 관상이 영 마음에 안 들더니만 역시나 내 예상에 딱 맞았다니까. 장모님이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 채 밖으로 뛰쳐나갔고 곧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홀로 편의점에서 새우깡에 소주를 마시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 방에서 둘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 장모님은 제 노력을 철저히 무시할 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며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어요.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요.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느라 본척 만척했고 아내는 무심한 표정으로 식탁에 반찬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그때쯤은 돈이 없어서인지 두 사람이 외출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제 앞에 놓인 음식은 형편없기 그지없었습니다. 불 꺼진 보온밥솥에 있던 찬밥에 김치, 그리고 무장아찌와 기름기만 가득한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그 반찬도 감지덕지 않은 채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연락 온 것은 없는 거야? 이력서 여기저기 넣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다려 보고 있어. 되도록 빨리 알아볼게. 진짜 이러다가는 계란 살 돈도 없을 것 같거든? 내일부터는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에다 먹을 수도 있어. 그 말을 툭 던지고 아내가 장모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날도 밥을 먹자마자 방에 틀어박혀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잠시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갔더니 어디선가 치킨 냄새가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싶어 장모님 방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사람이 쑥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그이 있을 때는 대충 김치에다 밥 먹자고 했잖아. 이러다 그이가 냄새라도 맡으면 어쩌라고 그래. 두뇌 터져서 절대 냄새 못 맡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인간이 알면 뭐 어쩔 건데. 걱정하지 말고 얼른 이 닭다리나 뜯어. 둘이서 맥주에 치킨을 먹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역시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조금씩 두 사람에게 정남이가 떨어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며칠 뒤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과 아내가 방 안에서 또다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것을 몰랐던 것인지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용은 똑똑히 들렸는데요. 이제 저놈이랑은 갈라서는 게 맞아. 직장에서 해고당한 거 보면 이미 폴장 다 본 거야. 그러니 너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소리를 하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가장이란 놈이 마누라 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할 수가 있어. 장모님의 말에 아내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엄마 말처럼 능력도 없고 생긴 것도 쉽다만 오징어처럼 생겼지만 부모가 없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회사까지 잘릴 줄은 진짜 몰랐거든. 나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소리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배짱도 없고 허구한 날 징징거리기만 하잖아. 역시나 엄마 말이 맞았어. 그러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보기엔 저놈은 이제 글러먹었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 찾아보자.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 아내가 대놓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못 살아. 앞으로 난 내 인생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당신 후회 안 하는 거지? 후회는 우리 딸이 아니라 네 놈이 하겠지. 괜히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도장이나 찍어. 장모님이 다그치듯 말을 했기에 제가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이혼 서류 작성했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제가 결혼할 때 해온 집인데 제가 나가긴 왜 나갑니까? 나가려면 두 사람이 나가야죠. 네가 우리 딸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집이라도 쳐야 할 거 아니야. 순간 장모라는 사람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기에 저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집을 왜 주겠습니까? 이혼서를 작성했으니까 둘 다 그만 나가주세요. 그동안 우리 딸이 자네랑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당연히 분할을 해줘야지. 사실 이럴 줄 알고 이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뭐? 우리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단 말이야? 장모란 사람이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한 행동이 있는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암튼 변호사한테 확인해봤더니 이 전셋집은 결혼 전에 제가 준비한 제 돈으로 얻은 거라 제 개인 재산으로 간주돼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번 돈을 두 사람이 다 쓰고 다니는 바람에 재산에 기여한 바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세 계약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억울하면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냉장고랑 세탁기만 가지고 나가시죠. 제 말 못 믿겠다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던지요. 제 말에 장모와 아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그동안 호구로만 생각했던 제가 그런 준비를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장모가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다 집을 나갔고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두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가 확인은 해봤던 것인지 더 이상 전셋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우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한때 같이 회사에서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이미 몇 년 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요. 선배가 회사를 그만둘 때 너무 무모하게 나간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는 그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선배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다. 나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너 회사 나왔다며. 나온 게 아니라 정리해고 당한 거죠. 차라리 그때 선배가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나갔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놈의 정치질에 희생당한 건데 자존감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지. 너도 알다시피 나도 그놈의 정치질 때문에 회사 그만뒀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제안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회사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 여기에 네가 가진 기술이랑 경험을 합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이 정도면 나 믿고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행히 선배는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며칠 뒤 선배를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눴고 선배가 창업한 회사가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스타트업을 이끌어온 선배의 노하우와 제 기술적 능력을 결합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선배와 함께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홀몸이다 보니 사무실에 침낭까지 갖다 놓은 채 회사에서 밤낮으로 일만 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제 가치를 증명해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몇 년이 지나자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공동 대표를 맡아 성공한 기업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업이 잘 되자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사업 파트너와 함께하는 초청 행사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진중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비록 작은 사업이긴 했지만 안정적인 사업가이기도 했고요. 그녀의 이름은 정수연이었고 저보다는 7살이나 어렸지만 박학다식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수연이는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늘 따뜻하고 진실됐기에 그동안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적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혼을 했던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수연이는 그런 제 과거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수연이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저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돌싱이었던지라 수연이의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수연이를 믿고 지지해 줄 뿐이었어요. 그 뒤 제 앞날은 꽃길만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전 장모는 밥값을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던 반면에 장인 장모님은 사위는 손님이라며 외식이라도 하면 항상 제게 밥을 사주셨어요. 밥 한 번 사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허구처럼 살던 제게는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연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외출하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도 성공을 거뒀던지라 꽤 고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닐 정도가 되었고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옆에 있다는 사실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린 뒤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가려고 하던 순간 아주 익숙한 얼굴 두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그들을 바라보다가 멈칫하고 말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전처와 전 장모였거든요. 두 모녀도 뒤늦게 저를 알아본 모양으로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아내와 함께 고급 승용차 옆에 있었다 보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해보였는데요. 모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으니까요. 전차가 곧 저를 바라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전철을 잠시 쳐다보고 제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때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보니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는 사라진 뒤였거든요. 그저 차가운 무관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장모가 당황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취업에 성공한 모양이네. 이제 취업했으면 돈을 아껴 써야지. 저 차는 렌트해서 끌고 다니는 건가? 전 장모가 억지로 친근하게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말에 이기적인 속셈이 담겨있는 건 여전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향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무능하다고 이혼당해서 이를 악물고 살았더니 이런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그때 노골적인 면박과 힐라를 퍼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연 매출 100억대 잘 나가는 회사 대표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뭐? 100억? 회사 대표? 제 말에 전처와 전 장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뒤로하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아내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는 내내 한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전처와 전 장모가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더욱 통쾌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아내와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시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처였어요. 순간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전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오랜만이야.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이혼한 거 잊은 거야? 아니, 물론 알고 있지. 근데 이혼한 전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전처가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부자 남자를 소개해줘서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재혼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어. 내가 가진 돈이랑 엄마가 모아둔 돈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잠적했어. 그래서 그 사람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 그날 그 레스토랑 간 것도 그 남자를 거기서 봤다던 사람이 있다길래 부랴부랴 갔던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거기에 갔던 건 운명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렇지 않고서야 거기서 당신을 다시 만날 리가 없잖아? 전처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가 콧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이만 전화 끊을게. 여보, 나 진짜 큰일 났단 말이야.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아서 그 인간한테 돈을 줬거든? 근데 그 인간이 도망가는 바람에 신용 불량자까지 됐단 말이야. 결국 지금은 엄마랑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세방에 살고 있는데 냄새도 너무 나고 바퀴벌레도 다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대체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날 당신 보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더라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여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돼? 내가 매일같이 당신 맛있는 밥도 해주고 다시 합치면 이번에는 약도 안 먹고 바로 임신해서 당신 닮은 예쁜 아이도 낳아줄게. 전처의 말에 어이가 없었기에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게 네가 작정하고 그런 거였구나? 너는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 까도 뭐가 계속 나오냐? 당신한테 그랬던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번에는 바로 애 낳아서 안겨줄게. 당신 닮은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그 말에 제가 전처를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조금 있으면 아빠 되는데 어쩌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아내 뱃속에 예쁜 아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제 말에 전처가 간절한 목소리로 빌어댔습니다. 자기야, 정말 잘못했어. 엄마 말만 듣고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다 미안해. 그치만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는 깨달았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전처가 울다시피 빌어댔는데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었기에 전화를 끊었고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 그들의 소식을 두 번 다시 듣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출산을 했고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많이 부족한 제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